러시아는 알렉산더 2세, 3세에 걸쳐 아시아 쪽으로 남진 중이었고, 당시 러시아 제국은 대영 제국의 유일한 상대로 두 나라는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죠. 그런 러시아 제국은 일본이라는 아시아국에게 패하고 국군이 기울고 대영 제국이 손쉽게 승리하게 되죠. 러일 전쟁의 배경과 진행, 결과에 대해 정리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조선 정부의 반일 및 친중 행보를 보였던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일본 요원에 의해 살해당하고 1896년 초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치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세해지고 대중봉기는 친일정부 타도를 외칩니다. 1895년 리순을 삼중 개입으로 일본이 포기하게 만든 러시아는 1897년 랴오둥반도를 점령하고 포트 아서를 건설했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항구에 배치합니다. 주로 영국의 웨이하이웨이 점령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지만 일본은 반일적 움직임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독일은 자우저우만을 점령하여 칭다오 요새를 건설하고 독일 동아시아 함대를 배치합니다. 1897년과 1903년 사이에 러시아인들은 만주에 중국 동부철도를 건설하면서 도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주에 러시아군이 주둔합니다. CER의 본사는 러시아의 신도시인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리던 하얼빈에 위치하죠. 이때 묵대는 러시아의 거점이 됩니다. 복서 반란 동안 1900년 러시아 코사크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 학살, 아무르 반중국 포그롬이 발생하는데 강 동쪽과 블라고베신스크 동쪽의 64개 마을에 900명의 다우르족과 4,500명의 만주족을 포함한 1266가구가 살았습니다. 1897년 12월 러시아 함대가 포트 아서에 등장하자 3개월 후 중국은 포트 아서, 탈리엔완 및 주변 수역을 러시아에 임대해주죠. 1902년 영일동맹에 서명한 일본은 러시아에게 조선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대가로 만주의 러시아 지배를 인정하는 제안을 하지만 무시당합니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나 경고 없이 토고 헤이하치로 제도 하에 일본 함대는 어뢰전 구축함으로 기습적으로 포트아서의 러시아 극동함대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청제국은 반러 감정으로 일본을 지지했고 이안 스카이는 군사 원조 물자와 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장군들에게 여러 번 사절을 보내고 만주족은 고용된 병력으로 양측에서 전쟁에 참여하죠. 2월 9일 제물포만에 러시아 보호 순양함 바리아그와 노우덴 건보트 코리에치와 일본의 순양함과 어뢰정, 육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당시 제물포에는 HMS 탈보트, 파스칼, 엘바와 미국의 군함인 건보트, USS 빅스버그 등 중립국의 군함 몇 척이 정박 중이라 전투는 공해에서 벌어졌고 일본 제국 해군이 승리한 후 쿠로키 다메모토 남작이 지휘하는 약 42,500명의 일본 제1군은 제물포에서 북쪽으로 빠르게 진격했고 2월 12일 러시아 제국공사는 대한제국에서 철수하며 국교가 단절되죠. 2월 21일에는 선봉대가 평양에, 3월 18일에는 안주로 진격합니다. 이전 중일전쟁에서 물류와 운송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일본군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으로 약 1만 명의 현지 노동자를 고용했고 현지에서 조달한 식량과 보급품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북한에 있었던 러시아 군대의 행동과는 큰 대조를 이루죠. 4월 말까지 다메모토 구로키 휘하에 일본 제국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만주로 압록강을 건널 준비를 마칩니다. 포트 아서에서는 러시아 극동부대에서 가장 거대한 전함인 체사레비치와 레트비잔 그리고 6,600톤의 보호순양함 팔라다가 크게 손상됐고 러시아군을 항구에 묶어두며 일본군은 주도권을 잡죠. 3월 마카로프 제독은 포트 아서 공세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제1태평양 편대를 지휘합니다. 4월 12일 두 척의 러시아 프리드레드노트 전함 기암 페트로파블롭스크와 포베다가 항구에서 빠져나왔지만 포트 아서에서 일본 지뢰 공격에 페트로파블롭스크는 즉시 침몰했고 포베다는 큰 피해를 받아 수리를 위해 항구로 견인되며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함께 탈출하려는 시도가 저지되며 항구로 복귀하지만 러시아군은 일본의 공격적 지뢰 배치 전술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5월 15일 두 척의 일본 전함 야시마오와 하치세오를 포트 아서 앞에 깔린 러시아 지뢰밭으로 유인했고 지뢰에 부딪혀 450명의 선원을 태운 하치세오는 몇 분 안에 침몰했고 야시마오는 수리를 위해 조선으로 이동 중 침몰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독립순양함 편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번의 공습으로 조선의 원산에 접근하는 일본군 수송대를 매복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네 번째 습격은 히타치마루 사건이라고 불리는 스시마 해협에 여러 수송기를 침몰시켰고 일본군은 러시아 함대를 찾아 파괴하기 위해 카미무라 히코노조 제독의 지휘하에 있는 일본 제2함대를 파견합니다. 압록강 전투는 1904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러일 전쟁 중 최초의 육상전입니다. 조선과 중국의 국경에 압록강 하류에 있는 우주에서 벌어집니다.
극동 러시아 제국군 사령관 알렉세이 쿠로파트킨 장군은 불완전한 단일선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전선으로 충분한 지원군을 기다리며 버티는 전략을 취합니다. 러시아 극동의 총독인 예브게니 알렉세이예프는 쿠로파친 장군에게 일본군이 조선을 통해 북쪽으로 진격해 만주로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압록강의 경계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포트 아서의 포위 공격은 1904년 4월에 시작됩니다. 러일 전쟁 중 가장 길고 격렬한 육상 전투였습니다. 아나톨리 스토셀 남자 키아의 포트 아서에 방어를 하는 러시아군은 러시아 군함의 선원과 506개의 대포를 포함하여 5만 명의 병력을 구성했습니다. 일본군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요새화된 언덕 꼭대기를 수많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맙니다. 도쿄만과 오사카만에 배치되어 있던 11인치 L10 곡사포를 이용해 최대 7.8km 거리까지 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고 8월 13일 노기 장군은 늑대 언덕에서 사진 정찰 풍선을 띄우는데 러시아군은 이 풍선을 격추시키는 데 실패하자 노기는 러시아 포병의 부정확도에 자신감으로 완타이 현만 아래에 직접 정면 공격을 진행해 일본군은 12월 언덕 꼭대기 요새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리한 지점에서 장거리 포격은 러시아 함대까지 포격할 수 있었고 러시아 함대는 언덕 꼭대기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일본군을 포격할 수 없었고 봉쇄하는 함대에 갇혀 항구는 봉쇄되어 항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임 포트리스가 생각나죠? 4척의 러시아 전함과 2척의 순양함이 연속으로 침몰되고 5번째이자 마지막 전함은 몇 주 강제 침몰되며 1904년 12월 5일 전함 폴타바가 침몰되고 12월 7일 전함 레트비잔, 12월 9일 포베다와 페레스베 전함과 순양함 팔라다와 바얀이 침몰했습니다. 이로써 태평양에 있는 러시아 함대 선박은 모두 침몰합니다. 일본의 참호와 터널 전쟁은 계속됩니다. 12월 15일 통치쿠안 요새에서 콘트라텐코 장군이 사망하자 스토셀은 무능한 포크를 임명했고 12월 18일 일본군이 1800kg의 지뢰를 폭파하자 요새는 그날 밤 무너집니다. 12월 28일 에루룽 요새도 파괴됩니다. 1905년 1월 1일 완타이는 마침내 일본에 함락되는데 일본인들은 포트 아서에 엄청난 양의 식량과 탄약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러시아가 계속 농성시 장기전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노기는 포트 아서에 러시아 수비대의 후퇴 후 부크덴 전투에 오야마 원수와 합류하기 위해 12만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합니다. 전쟁 전부터 영일 동맹으로 영국과 일본의 정보부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협력했습니다. 전쟁 중 말라야와 중국에 있는 인도 육군 기지는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무선 및 전신 케이블 트래픽 신호를 가로채 영국과 일본은 서로 공유했는데 산데프 전투에서는 1905년 1월 샤오 전투 이후 러시아와 일본군은 얼어붙은 만주 겨울이 시작될 때까지 묵전 남쪽에서 서로 마주합니다. 일본군은 제1군, 제2군, 제4군, 야키야마 국립기병연대가 160km의 전선을 구축합니다. 묵된 전투는 2월 20일에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80km 전선을 따라 묵덴을 둘러싼 러시아군의 좌우 측면을 공격합니다. 약 50만 명이 이 전투에 참여했으며 일본 측만 10일간의 전투에서 소총, 기관총 2천만 발과 28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이보다 더 많이 발사했는데 이는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191일간의 탄약 소비량과 맞먹죠. 며칠간의 치열한 전투 후 측면에 러시아 방어선이 뒤로 휘어지자 포위될 위기에 러시아군은 퇴각을 시작했고 곧 러시아군의 혼란과 붕괴로 이어집니다. 3월 10일 3주간의 전투 끝에 쿠로파트킨 장군은 묵덴의 북쪽으로 철수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전투에서 약 9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최종 승리는 스시마에서 러시아 발트해 함대와의 한판에 달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발트해 함대는 1905년 4월 7일과 10일 사이에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하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캄란베이를 지나 5월에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대항에서 함대를 지속해서 운항하기 위해 대규모 석탄 수송선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제2 태평양 전대는 아서항구에서 구출하기 위해 18,000해리를 항해했지만 마다가스카르를 경유하던 중 아서항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로제스벤스키 대독의 목표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안전히 도착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가장 최단 경로인 조선과 일본 사이에 스시마 해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제2태평양 전대는 보로니노급의 신축전함 4척과 순양함, 구축함 및 기타 보조함 등 총 38척의 함대였는데 5월 27일부터 스시마 해협에서 일본과 러시아와 교전해서 러시아 함대는 사실상 전멸되고 오직 3척의 러시아 선박만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했고 카타오카 시치로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육군은 해군의 합동작전으로 7월에는 사할린 섬을 점령하며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일본군의 수는 약 5만 9천 명이고 러시아군의 사망자는 약 5만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태평양과 발대 함대 전체를 잃었고 흑해를 떠나지 못한 흑해 함대만 남고 열강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잃습니다. 전쟁의 실제 비용은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컸습니다. 양측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세르게이 위테가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코무라 남작이 일본 대표단으로 9월 5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해군 조선소에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에서 러시아는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의 일부로 인정했고 만주에서 철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해군기지와 그 주변의 반도를 포함한 포트 아서에 대한 25년 임대권을 체결했으며 사할린 섬의 남쪽 절반을 일본에 양도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이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지 이 모리는 루즈벨트가 미국의 위험 요소를 없앴다고 평가했고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가 배상금을 내지 않는 조약을 맺자 9월 5일 반미 폭동의 히비야 소위 사건이 미국 대사관 등 도쿄 각지에서 3일 동안 지속되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 11월 29일에 해제됩니다. 이것은 현대시대에 아시아 국가가 유럽국을 상대로 한 최초의 군사적 승리로 서방과 극동 전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태평양을 통제하고 미국을 위해 필요한 동맹국으로 일찌감치 보았고 1872년 찰스 르젠드레 장군은 일본의 영향권을 선언하도록 조언하는데 미국이 아메리카를 점령하고 문명화한 것처럼 아시아를 야만에서 문명화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후 일본은 정한론에 대해 엘리트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조선에게는 불행하게도 시간의 차이일 뿐 일본 엘리트 어느 누구도 조선이 독립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후 한일 합방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쟁은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오만함과 서구에 대한 일본의 적대감을 키우는 결과로 관동군의 창설과 식민지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상황에 조선은 대한제국으로서 청액에서 벗어나 간도 정복을 하며 세력을 키우기도 하죠. 세계사를 더 깊게, 더 넓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감정을 빼고 보면 선과 악이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지정학적인 우리의 위치와 방향이 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